안녕하십니까. 소리가 들리시나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유라스텍 대표 이선영이라고 합니다. 네, 앞에서 블록체인에 대해서 굉장히 기술적인 부분 이런 것들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오늘 약간 다르게 러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것입니다. 물론 러시아 이제 블록체인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저는 이제 유라스텍이라고 하는 회사를 운영한 지 13년 됐고 저희 회사는 한국과 러시아 간의 기술 거래 또 무역을 이제 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각 산업에 대한 조사라든가 그 산업의 종사자라든가 그 산업과 관련된 규제, 법규 뭐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또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하고 이런 활동들을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저는 블록체인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제 러시아 지역 전문가로서 오늘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러시아 블록체인을 보시기 전에 그럼 러시아라는 나라가 도대체 어떤가 간략하게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중간에 약간 연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넓은 영토 이게 바로 러시아 영토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이죠. 약 1700만 평방미터를 이제 보유하고 있고 우리나라 한반도가 이제 남한 말고 한반도 전체가 약 22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77배예요. 땅만 보면은. 그래서 러시아가 데이터 센터 우리나라에 구축해라. 우리는 날씨도 서늘하고 좋고 영토도 넓으니 얼마든지 여러분들의 데이터 센터에 부지를 제공하겠다 하는데 많은 국가들이 보안 문제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지는 않지요. 그렇지만 이렇게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고 인구는 약 1억 5천만 명이 안 됩니다. 우리가 5천만 명이니까 3배 정도 되는 거죠. 즉 인구 밀도가 굉장히 낮은 국가입니다. 이렇게 인구가 1억 5천만 명인데 그러면 이 나라에 우수한 인재가 별로 없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하실 수 있겠지만 원천 기술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로 유명하죠. 수학, 물리, 그다음에 화학 이런 기초 과학에 굉장히 튼튼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IT 지금 인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IT 인재들의 기본이 수학이다 보니까 그런 이제 능력이 뛰어난 IT 인재들이 많이 있다고 러시아에서는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가난한 나라라는 약간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계세요. 물론 이제 소련이라는 나라가 해체가 되면서 러시아가 잠깐 경제적으로 위기인 때가 있었어요. 어려울 때가 한 10년 정도 있었고요. 그 이후로 2000년 이후에는 굉장히 급성장을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 러시아에 대해서는 이렇게 가난한 나라, 그다음에 마피아가 있는 나라, 추운 나라 이런 인식은 이제 좀 걷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명목 GDP를 보시면은 이제 지금 약 1조 6천억이지 않습니까? 1조 6천억 달러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근데 러시아도 1조 6,800억 불로 오히려 러시아가 명목 GDP가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2019년도를 보시면. 그리고 PPP 기준으로 1인당 GDP를 봐도 우리가 4만 불이 넘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도 3만 불에 육박을 합니다. 물론 이제 1인당 그냥 명목 GDP를 봤을 때는 우리가 3만 불이 넘고 러시아가 10,000불대니까 10,000불 정도 수준이구나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 구매 가능한 지수 1인당 PPP GDP를 보면 3만 불 가까이 된다 이런 걸 보실 수가 있고 부채 비율도 굉장히 건전하죠. 우리가 37%인데 여기 16.49%로 굉장히 낮고요. 실업률도 높지 않은 편입니다. 그리고 수출액이라든가 수입액을 보면 우리나라보다는 수출 수입액이 적구나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무역 수지를 보시면 우리의 거의 6배 이상의 무역 수지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죠. 물론 러시아가 주로 수출하는 것은 오일, 석탄, 가스 이런 천연 자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좀 경제적으로 구조가 불안한 구조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무역 수지가 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외환 보유고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랑 비교해 봤을 때 우리보다 훨씬 많습니다. 10% 이상 많죠. 지금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이제 여기저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관점에서 경제적인 지표를 본다면 러시아도 결코 이제는 뭐 가난한 나라다, 경제 혼란의 나라다 이렇게 칠 수는 없는 나라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제 러시아라는 나라에 대해서 우리나라랑 좀 경제적인 지표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이런 거를 비교해 보면서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는 그럼 이제 우리가 오늘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니까 도대체 디지털 기술에 대해서는 얼만큼 러시아가 활용을 하고 있는가 이걸 보려면요. 일단 제가 출처를 ICT 모스코우라고 이제 적어드렸는데 이 ICT 모스코우라는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모든 디지털 기술과 관련된
어떤 보고서 리포트라든가 그다음에 분석 자료라든가 통계 그리고 이 블록체인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들, 특히 이제 창업 기업들이겠죠. 기업들 이런 소개들이 굉장히 잘 나와 있는 사이트입니다. 영문으로도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러시아의 블록체인과 관련된 아니면 디지털 기술과 관련된 것을 보시려면 이 사이트를 좀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제 한참을 보니까 디지털 테크놀로지스 인 러시안 컴퍼니스라고 하는 KPMG가 2019년도에 쓴 보고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고서에 이제 나와 있는 표인데 산업별로 이 디지털 기술이 얼만큼 사용되었나 이게 이제 나타난 겁니다. 근데 빅데이터 같은 경우에 보시면 텔레커뮤니케이션스라든가 IT 분야에서는 100%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전 산업 분야에서는 약 68% 사용하고 있다고 나오고 챗봇이라든가 로보틱스도 전 산업 분야에서 50% 이상이니까 굉장히 많이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오늘 주제인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다른 디지털 기술에 비해서는 조금 덜 사용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아주 사용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텔레커뮤니케이션스라든가 IT 분야에서 이제 잘 사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물류 부분, 소매 부분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주목할 만한 점은 오일앤가스 산업이 사실 러시아에서 굉장히 큰 산업인데 그리고 트랜스포테이션이라든가 이런 쪽 부분에서는 메탈루르기아 그러니까 금속 분야에서도 1%씩밖에 사용이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전통 산업에서는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아직은 사용이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러시아에서는 이제 블록체인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비전을 수립하고 있고 어떻게 발전을 하려고 하는가 좀 보면은 블록체인 로드맵이라는 걸 구상을 했어요. 그거는 로스텍이라고 하는 회사가 했는데 이 회사는 국영 기업입니다. 근데 이 회사는 조금 이제 신기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없는 약간 회사예요. 러시아의 무기라든가 항공기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이제 전기 같은 그런 전략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런 전략 제품들을 해외로 수출하고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산하 기업이 700개 이상이 돼요. 러시아 내에 60여 개 이상의 그 지역에 다 지사가 있는 회사고 전 세계적으로 약 700개의 그러니까 70여 개국에 이제 수출을 하고 있고 이제 그런 약간 뭐랄까 복합 기업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기는 힘들지만 하여튼 러시아는 이런 회사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블록체인 로드맵을 구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2024년까지 이 블록체인 로드맵 구상된 거에 따라서 정부에서 예산을 지금 배정을 이미 했어요. 2024년까지는 블록체인 기술 개발에 약 4억 5,300만 달러를 투자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혔습니다. 이 금액은 사실은 더 높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 사정이 좀 악화되면서 그쪽 예산으로 축소를 빼다 보니까 약간 블록체인 기술 개발 예산이 좀 축소된 면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은 제품 라벨링 시스템 개발에 1억 3천만 달러, 그다음에 의료 시스템에 1,860만 달러, 의약품 추적 시스템에 900만 달러, 주택 및 공공 서비스에 750만 달러 이런 식으로 각 산업별로 블록체인을 도입하기 위해서 이렇게 배정을 한다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러시아 최초의 합법적인 블록체인 네트워크다라고 해서 마스터체인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개설이 됐습니다. 여기도 러시아의 이제 블록체인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겠는데 물론 영문으로 너무 잘 돼 있고 여기는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인정한 블록체인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여기 안에 이제 다양한 서비스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법률적으로 미비한 부분도 있고 기술적으로 미성숙한 부분도 있고 전문가와 정보가 약간 부족한 부분도 있고 투기 문제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해결을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록체인 시장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은 시장이 굉장히 밝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중앙은행에서는 이제 디지털 루블을 도입하겠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EAEU라고 해서 유라시아 연합 그러니까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벨라루스 뭐 이런 이제 나라들이 모여 있는 예전에 소련이었는데 해체됐다가 요즘 다시 모이려고 하는 추세인데 이런 연합이 있습니다. 이게 EAEU인데 여기서도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사용하자라고 하는 논의가 있고요. 브릭스 회원국 간에도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사용에 관련한 정책적 협력이 현재 모색 중이라고 합니다. 그 러시아에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블록체인 로드맵도 만들고 예산도 이렇게 배정을 했는데 그럼 규제는 누가 하느냐? 블록체인 관련 정책 및 규제를 어디서 하는지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디지털 개발 통신 매스미디어라고 하는 부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법률이라든가 이런 거를 살펴보려면 이쪽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조사기관에 따르면 이제 글로벌 블록체인 기술 시장 규모가 2018년에 약 12억 달러, 그리고 2023년까지는 연평균 80% 이상, 그래서 233억 달러로 전망된다고 하는데, 러시아도 이와 비슷한 성장률로 이제 성장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러시아 언론 이즈베스치야에서는 우리 정부가, 그러니까 러시아 정부가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의 잠재력 활용하기 위해서 시범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까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마스터 체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제 속도를 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정통 그 일간지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수도 모스크바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전자투표에 활용한 사례가 있고, 그리고 러시아 내에는 2018년도 기준 260개 이상의 블록체인 스타트업이 존재하고 있다 합니다. 지금 2021년이니까 훨씬 더 많이 생겼겠죠. 그래서 러시아는 지리적으로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고 있는 그런 나라로서 물류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를 하고요. 이에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물류 시스템 이쪽의 응용이 굉장히 혁신적으로 될 것 같고, 혁신이 된다면 큰 효율성을 가져올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서두에 제가 굉장히 많은 그 정보가 담겨져 있는 사이트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ICT 모스코라고 하는 사이트를 소개해드렸잖아요. 거기에 들어가시면 블록체인과 관련된 뭐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든가 하는 다양한 회사들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명칭이 ICT 모스코라고 돼 있는 것에서 보실 수 있겠지만, 모스크바 기업만 나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수백 개, 뭐 1000개 이상의 기업이 있을 텐데, 여기는 이제 모스크바 기업만 있다고 볼 수 있고, 하나하나마다 다 이렇게 기업을 자세히 설명해 놓고 있고, 또 클릭해서 들어가면 그 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러시아에서 그럼 도대체 블록체인을 어디에 활용을 했나?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앞에서도 설명을 다 듣고 했는데, 러시아에서 이렇게 전자투표, 그것도 선거에 활용한 것처럼 다른 나라도 그렇게 활용한 사례는 아직 못 들은 것 같습니다. 근데 러시아는 모스크바 시에서, 그러니까 모스크바가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런 디지털 기술을 도입을 하려고 하는데, 액티브 시티즌이라고 하는 앱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사이트도 있고 이제 스마트폰에 앱도 있는데, 이 액티브 시티즌을 통해서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almost 2 million, 그러니까 200만 명 이상의 모스크바 시민들이 이 액티브 시티즌을 이용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모스크바에 1000만 명이 있거든요. 그럼 거의 20%, 그러니까 5분의 1이 이 앱을 사용해서 이제 활용을 해봤다는 거죠. 그럼 어디에 활용을 했느냐? 온라인 투표 앱에 활용을 했는데요. 처음에 모스크바 시 정부는 비정치적 사안의 결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자투표 플랫폼을 운영했어요. 그러니까 비정치적 사안이라는 것은 정치 외적인 거죠. 2014년도에 예를 들면 도시 내 차량 속도를 제한한다든가, 모스크바에서는 비정치적인 사안에서 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이제 온라인 투표를 했는데, 뭐 버스 노선 계획이라든가 지하철역을 지정한다든가 이런 등등을 뭔가를 결정을 할 때 이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2,800개 이상의 여론조사와 투표가 이 앱으로 시행이 됐고요. 또 자전거 도로를 신설한다든가 보행 공간을 확충한다든가, 또 공원을 이제 신설을 했는데 명칭을 뭘로 했으면 좋겠냐, 로고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뭐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 의견에 따라서 도시를 변화시켰습니다. 이러한 이제 프로젝트를 마이스트리트 뭐 프로젝트라는 것도 만들어서 보행자 친화적인 재개발 사업을 전적으로 온라인 투표 결과에 따라서 진행을 했고요. 이렇게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게끔 하기 위해서 포인트 제도를 도입해서 투표에 참여하고 받은 포인트로 주차권을 구매하거나 지하철 요금을 낼 수 있게 한다거나, 또 오페라 관람권 등 티켓 응모를 통해서 이제 참여할 수 있게 했고요. 또 가장 활동적인 시민들에게는 모스크바 시장하고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200만 명 이상이 참여를 했다고 하니까 모스크바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잘 활용을 한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투명하지 않은 부분들, 그 공공기관에 대한 이제 신뢰도가 낮은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조작이 불가능하다고 알려진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투표 앱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인 그런 사례를 볼 수 있고요. 앞에는 이제 모스크바 시 같은 경우에는 비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 했다면, 이제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돼서 모스크바 시 의회는 2019년도에 이제 모스코 시티 두마, 그러니까 두마 시의원, 대의원 선거에서 이 원격 전자투표를 최초로 시범적으로 수행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러시아 선거 중앙관리위원회에서 이제 이걸 수행을 한 거죠.
모스크바 내에는 30개 이상의 투표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3개, 1번, 30번, 30번 요 구역을 이제 지정을 해서 여기서는 원격 전자 투표가 될 수 있도록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이 1번, 10번, 30번은 주로 이 중심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제 외곽 지역입니다. 그리고 투표자는 오프라인 투표와 원격 전자 투표 중에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이제 들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스터 체인이라고 러시아의 국립 어떤 합법적인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만들었는데 여기서는 또 이제 이렇게 은행 시스템 같은 그런 시스템을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일반적인 은행 시스템이 아닌 뭐 여기 계신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탈중앙화 그런 이제 분산형 예금 시스템을 만들어서 여러 번 저장, 변경, 이동하는 데 드는 비용을 줄이고 속도를 높이도록 설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참여자 역할은 기존의 시스템과는 동일하지만 이 보관소, 그러니까 우리 예금을 보관하는 곳이 공통 분산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이용함으로써 그 안에 모든 작업이 굉장히 이제 신속하고 투명하게 되고 또 이때 스마트 계약을 통해서 이렇게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활용 사례가 있고 또 은행에 이제 불량 고객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불량 고객을 대항하기 위해서 고객들을 파악하고 또 은행의 대출 포트폴리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을 했다고 이렇게 이제 마스터 체인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나이파에서 이제 그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인포테크 발티카라고 하는 회사는 해운 물류 기업인데 이 회사는 블록체인 기반 솔루션으로서 아이코닉이라고 하는 회사와 협업을 해서 엣지 포트를 도입했대요. 엣지 포트는 한국에서 처리되는 모든 업무와 관련한 서류가 블록체인망에 등록되고 그래서 이제 효율적으로 한다는 건데 얼만큼 효율적이냐면은 뭐 일반적으로 4시간 걸렸던 게 25분, 그 다음에 하역 시간이 1시간 걸렸던 게 훨씬 단축, 뭐 이런 식으로 1시간가량 단축, 그리고 결과적으로 항만 능률이 3에서 5% 향상되는 그런 이제 결과를 나타내는 거죠.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함으로써. 그리고 또 하나 사례는 팩토린이라고 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도 물류 쪽으로 물류망 무역금융 파일럿 플랫폼을 출시를 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효율성을 높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러시아 내에서만 성공한 것에 머물지 않고 EU에 진출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러시아의 IT 인력이 상당히 외국으로 많이 진출을 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자를 포함을 해서요. 그래서 러시아에 이제 제가 그 마스터 체인이라든가 뭐 그다음에 ICT 모스코라든가 또 러시아의 그 블록체인이나 뭐 디지털 기술 다양한 걸 이렇게 읽어보니까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응용이 되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아까 스마트 시티도 말씀하셨지만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되게 재밌다 이런 데까지 응용을 하는구나라고 꼽은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투표 그러니까 굉장히 이것을 선거에도 활용할 수 있구나. 이렇게 믿을만하게 이제 신뢰도가 높은 선거에 할 수 있구나. 이래서 이거를 이제 투표에 응용할 수 있다. 그리고 러시아는 직접적으로 이걸 이미 사용했다. 이런 점에서 좀 인상 깊었고 안면 인식에도 굉장히 많은 블록체인 기술이 사용이 되고 있고 안면 인식 분야의 그 기업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보이기에. 그리고 스마트 계약. 그러니까 이게 다양한 분야에서 아까 은행에서도 스마트 계약을 한다, 물류에서도 스마트 계약을 한다 했는데 코드 없이 스마트 계약을 생성할 수 있는 다용도 도구 뭐 이렇게 이제 서비스를 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또 우리나라도 요즘은 스마트 계약을 이제 하던데,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러시아에서는 실제로 블록체인이 이제 응용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러 기술 협력을 할 때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다양한 협력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는 IT나 이런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는 높은 기술 수준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도 물론 그렇지만 같이 뭔가를 공동 R&D를 한다거나 할 때 적극적으로 파트너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러시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저는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